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재생복원의 정의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불만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생복원, 치료, 완치. 우리가 이 언어부터 좀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을 뭐 진단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병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용어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지 약을 먹으면서 정상을 유지하는 것은 관리, 치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약을 먹을 때는 통증도 없고 좋아지다가, 아니면 고지혈증 모든 증세가 약을 먹는 동안은 정상을 유지하는데, 약을 끊어버리고 약효는 빠지면 원위치로 돌아와서 통증이나 혈질이나 이것이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관리지 치료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언제든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황당한 소리 자주 듣거든요. 고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혈전용해제도 먹으면서 나는 모든 게 정상이래요. 아프지도 않고 혈압도 정상이고 혈질도 정상이고 당도 정상이고. 당뇨약, 고혈압약을 먹으면서요. 사실 자신의 건강을 정확하게 현재 상태를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면 어떤 약도 먹지 않고 먹던 약을 딱 끊고 적어도 15일 지나서 나타나는 증세가 현재 자신의 건강 척도 기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통증이 계속 오는데 진통제 먹어가지고 마취가 되니까 통증 안 느껴. 그러면 내가 통증을 안 느끼고 멀쩡하니까 정상이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통증을 못 느끼는 동안도 그 부분은 계속 망가져 들어가서 결국은 수술까지 갈 수밖에 없게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치료라고 할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치료라고 봐야 될 거냐,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정의하면은 이게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치료하는 게 현대 약이라고 보고, 심천생리학은 한번 치유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는 어떤 약, 어떤 식품도 먹지 않아도 정상을 유지하는 상태가 돼야 이게 우리가 완치가 됐다, 치료가 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에 맞게 우리 몸을 이렇게 치료할 때 도대체 치료 행위로서 우리 몸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약도 먹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정상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정상, 본인이 느끼기에도 정상을 유지하는 증세가 회복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한번 치유가 된 것이 근 20년 가까이는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게 치료 효능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좀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 돼요. 항상 약을 모든 걸 다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있으면서 정상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치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치료 행위로서 우리 몸에 어떠한 치료 효능의 변화가 일어야만이 한번 치료가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게 완벽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느냐. 이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의 생리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생리 구조라는 건 뭔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자연의 생리 이치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동일하거든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 몸을 이해할 때 우리가 포괄적으로 산을 바라보면 포괄적으로 저 산에 있는 게 나무다 그러지만 그 나무의 종류는 어때요? 들어가 보면 몇백 몇천 가지 종류가 되죠. 우리 인체도 포괄적으로 보면 세포지만 그 세포의 종류는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다. 근데 이런 이해가 왜 필요하냐고 하면 세포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다르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1000가지도 될 수 있고 2000가지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치료가 되려고 하면 내 몸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 빈자리는 사람의 자식 놓듯이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치료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이게 재생복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런 재생복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원상으로 회복되어야만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는 그런 치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몸에 하나씩 따져봅시다. 우리 인체의 세포 종류가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한데 인체 각 장기 모든 기관들이 조직들이 전부 다 성분 검사를 해보면 다를 거예요. 다른데 세포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를 얘기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 몸을 이해하면 제가 책에는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인간도 5천년 전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사람이 살아요. 근데 5천년 전에 살던 사람이 지금까지 사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인류가 어떻게 유지해왔냐. 부모가 자식 놓고 자식이 자식 놓고 자식 놓고 자식 놓고 하면서 죽은 만큼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면서 생명 이어짐 현상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인류의 순환의 법칙이거든요. 이런 순환의 법칙이 우리 몸 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세포의 종류가 몇백이고 몇천 가지고 상관할 거 없다는 거예요. 종류가 달라도 일정 수명이 있다는 거라. 그게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약 80일을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80일이 되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는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죽어 없어지고 그래서 죽은 만큼 세포 분열로 태어나고 죽은 만큼 세포 분열로 태어나고 이게 생명 이염집 순환의 법칙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제가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말주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50%가 막힐 때까지는 아무 증세가 없고 어떤 질병이 올라가면 적어도 60, 70%가 막혀야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래놨고 또 두 번째는 말주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자신의 나이 퍼센트만큼 말주모세혈관이 막혀 들어가고 90% 이상의 말주모세혈관이 막혀버리면 심장에 피를 당겨도 딸려올 수가 없고 품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생명의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래시계처럼 우리가 90년 동안 계속 모래가 떨어져 가지고 전체 말주모세혈관에 어혈이 막 형성이 돼서 90% 이상이 막혀버리면 심장에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고 품어도 못 나갈 정도 되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하는 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혈전 어혈이 우리 인체 특정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막힐 수가 있고 우리 몸 전체에 분산되어 있다면 한 90년 동안 가야 90%가 막히겠죠. 이것이 생리 논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각 장기 기관 종류가 다른 1000가지가 됐든 2000가지가 됐든 모든 장기 조직의 그 세포들이 영원히 사는 세포가 있을 거냐? 없다는 거죠.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약 80일을 산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럼 80일을 살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식 세포는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죽어 없어져야 돼요. 그럼 이 세포가 분열할 때는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혈액을 통해서만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요. 자, 이걸 기준으로 보고 우리가 재생보건 치료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우리가 특정 부위나 특정 기관 장기나 인체 어느 조직이든지 혈관이 말주모세혈관이 70%가 막혔다. 혈액은 몇 프로 돌까요? 30%. 그러면 70%의 세포들은 처음에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면세포라고 그러거든요. 그 수면세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가 하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예를 들어서 나무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동물들도 겨울에 벌, 뱀, 개구리 각종 물고기들이 겨울에는 동면 휴면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휴면 상태에 들어가면 이 생명체들이 휴면 상태에 왜 들어가느냐? 먹이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휴면 상태에 들어가요. 이런 기능이 우리 인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쉽게 해서 말주모세혈관이 막히면 영양 공급도 산소 공급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1차적으로는 그게 수면 세포가 됐다가 그 막힌 상태가 오래 지속돼 버리면 그대로 녹아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말주모세혈관이 70%가 막히면 회전하는 피는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장기가 됐든 각 기관 조직이 됐든 30%가 남아 있는데 이 30%가 고정일 거냐? 영양 공급량이 10% 늘어가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 장기 세포도 10%가 늘어나는 기능이 있거든요. 정답은 모든 장기 기관들이 그런 기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이 심전생리학을 이해하면은 황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혈액암이다, 백혈병이다, 심부전증이다, 암이다. 그런데
전부 다 사회라는 방법으로 치료가 대부분 된다고 다 하는데 해보면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5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럼 뭐냐? 세포의 종류, 각 장기 기관에 관여할 거 없이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상이 100일 때 70%가 죽어 없어지고 30%만 남아 있어도 그 30%한테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량이 늘려주면 영양 공급량이 혈액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으로 복원하는 기능은 인체의 모든 장기 조직들이 종류에 관계없이 복원 기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명에 관계없이 피 부족이나 그 합병증만 예방하고 어혈만 빼낸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질병들이 치료가 되니까 그 많은 분들이 사회를 하고 지금 이게 35년 동안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치료가 되려고 하면 완치가 되기 위해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 영양분이 필요할까요? 약이 필요할까요? 이건 안 배워도 영양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사회에는 어때요? 약만 잘 지면, 명약만 처방만 잘하면, 기적의 신비의 약만 처방만 잘하면 모든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수술하고 잘라내고 약을 쓰면은 질병이 치료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잘라내는 행위가, 약을 쓰는 행위가 과연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즉 말초무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이 소멸돼서 피가 돌게 하는 효능이 있겠느냐. 따져보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한번 진단을 받으면 완치라고 하는 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관리지요. 저는 이 잘못된 이 고정관념을 바꿔주고 싶은 게 제가 이 일을 하는 근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리로 따지면 그래요. 항상 내가 원인 치료를 안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고지혈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고지혈증이라는 건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 영양분이 비정상으로 수치가 높아서 혈액이 걸쭉해지는 거. 당뇨 환자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깊어진 게 당뇨거든요. 자, 이런 증세가 있으면 식이요법 잘 해라. 그러니까 내 몸에서 사용하는 거 그 이상은 먹지 말아라. 이게 맞아요. 지금 먹지 말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것도 되지 않으면 혈전종해제로 그걸 녹여버려요. 그러면 이 약은 만들 때부터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을 산화작용으로 녹이는 기능만 있지 고지혈증이 된 원인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효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지고 산도가 높아질 만큼 질소 밀도가 높아지고 질소 밀도가 높아질 만큼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요. 그럼 산소가 부족하면 어때요? 우리 인체 세포들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세포들이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어치우지 못한 만큼 혈액 속에 누적되어 있는 게 고지혈증이에요. 그러면 고지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를 높여줘야 되고 산소 포화도가 높으려고 하면 혈액 속에 질소 밀도가 떨어져야 되고 질소 밀도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산도가 떨어져야 되고 산도가 떨어지려고 하면 신장은 요산, 약산, 간은 중산, 탄인산 수치가 떨어져야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치료된다. 이게 생리이치의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심부전증이 되면 투석하거나 이식하라고 하고 간 기능이 떨어져서 간이 돌처럼 굳으면 간경화, 간암 잘라내자고 하지 신장과 간을 그대로 놓고 재생 복원시키는 학문은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신천생리학 외에는 없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간경화 하나를 예로 들어 봅시다. 간경화가 올라가면 간경화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환경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1차적으로 간의 말초무혈관이 고지혈증의 혈질이 막아버려서 피가 못 돌아야 됩니다. 근데 피가 못 돌면 어때요? 고인물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듯이 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높아진 산의 화학 반응이 혈액 속에 있는 여러 물질을 응고시키면 이게 간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에서 이런 병이 왔지만 혈액이 왜 고지혈증이 됐느냐 하고 원인에 들어가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2차 합병증이 고지혈증이 됐고 고지혈증의 혈질이 간의 말초무혈관을 막았고 간에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니까 산도가 높아져서 산의 화학 반응으로 간이 돌처럼 굳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병은 간에서 왔지만 출발은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고 또 간의 말초무혈관을 막고 있는 이
화학 반응에서 응고된 비정상 물질을 녹여서 빼내야 돼요. 근데 지금 과연 그 간의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그 이물질을 녹여서 빼내는 학문이 지구상에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잘라내는 방법 외에는 없고 간경화나 간암이 되면 엄청 당황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재생복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암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정상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암세포라고 해서 영원히 살까요? 지구상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수면세포가 되면 비정상적으로 수명은 좀 길어지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점 정리를 해주면 정상세포가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고 하면 암세포가 되면 그게 수면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 그런 세포들은 쉽게 얘기해서 1년도 2년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암세포들을 잘라내지 않으면은 치료가 안 될 것이냐, 잘라내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한번 암세포가 되면 그 암세포가 영원히 계속 살고 늘어나기만 할 거냐, 요 부분을 두고 머릿속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암이 생겼다고 하면 반드시 암이 발생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혈전, 어혈이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피가 묻던 시간이 길어지면 피가 썩어요. 그래서 혈질이 약산, 중산, 강산하고 혈질이 산성화되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주변의 세포를 녹이려고 하는 기능이 생명에 위협을 주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게 암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암을 예방하거나 암의 재발을 막으려고 하면은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걸 막으려고 하면 그 원인 제공에 혈질이 강산성화되기 된 거기 때문에 그 강산을 해독하거나 산도를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근데 암이 발생하는 곳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오랫동안 돌지 못한 곳에서 암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약을 쓴다고 환부의 약성분이 도달할 수 있겠느냐? 수술로 그 암 부위를 잘라낸다고 해서 그 주변의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 혈전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따져보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한번 이렇게 진단받으면 공포적으로 어려운 병이 되고 두려운 병이 있게 되는데, 암세포도 영원히 살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확신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암세포만 못 만들어지게 하면, 새로운 암세포를 못 만들어지게 해주면 기존에 있는 세포는 내버려둬도 시간이 되면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녹아 없어서 그 빈자리는 정상세포가 분열해서 정상 설계된 도면대로 분열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어떤 부위에 암이 있어도 그 부위에 주변을 막고 있는 말초모세혈관 속에 어혈만 빼서 피만 돌게 하면 치료는 돼요. 근데 그동안에는 암 주변에 막고 있는 그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서 피를 돌게 하는 방법으로 아무도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암은 무조건 잘라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천생리학에서도 암이 너무 큰 건 잘라내라고 합니다. 그 대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만 하지 말고 이 사혈요법으로 하면 암의 재발은 거의 99%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을 왜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현대의학은 우리가 암이 됐든 섬유종이 됐든 용종이 됐든 이런 것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긴 발병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혈전이 특정 부위에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산도가 높아지면 산의 강도에 따라서 무록도 되고 비중도 되고 섬유종도 되고 암도 되고 담석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어혈 없이는 못 막혀요. 그렇죠? 어혈이 없이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질병을 일으킬 정도로 적어도 60, 70%의 특정 부위를 많이 막으려고 하면 많은 양의 어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자연 발생적으로도 한 90년 동안 어혈이 만들어지면 90%가 막히지만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아주 빨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어혈이라고 하는 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중산의 화학 반응이 응고된 게
어혈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두유에다가 식초나 신구가 이렇게 떫은가 이르면은 이렇게 응고되고 그 응고된 걸 누른 게 우리가 치즈듯이 그렇게 응고된 것이 혈전이고 어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막고 있는 어혈은 빼내고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산도를 낮춰주면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는 것을 100은 아니어도 한 90% 정도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해놓으면 한 번 혈관 막히는 걸 뚫어놓으면은 적어도 10년, 20년은 거가 다시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일요법을 하면 늘상 하는 얘기가 조금 좋아진다고 중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원리가 이거죠. 하수도 구멍이 꽉 막혀서 급하니까 손으로 찌꺼기를 빼내니까 물이 내려가요. 근데 찌꺼기 다시 넣으면 다시 또 막힙니다. 우리가 암도 그 찌꺼기 피, 혈전 어혈이 혈관을 막아도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산도가 높아져서 암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어혈을 빼서 피가 돌고 산도가 떨어지면은 새로운 암세포가 생기는 건 중단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밤이고 낮이고 어혈이 만들어지면 그놈이 다시 거기를 또 막아버리면 그게 재발한다 소리다. 그래서 내가 사회를 한번 시작하면 어혈이 평균적으로 100명을 하면 한 70%는 1년 걸리고 한 25%는 1년 6개월, 한 5%는 2년이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냐? 소위 빨아들이는 피가 한 60%, 60, 70% 나올 때까지만 빼주면 적어도 근 20년 동안은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시신경이 녹아서 지금 눈이 안 보여요. 시신경이 녹아서 지금 시력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 들어가요. 예를 들어 녹내장 환자를 기준으로 할 때. 그럼 시신경이 이유 없이 녹았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강산의 화학 반응이 시신경을 녹였지 그 시신경 주변에 산도가 높아지지 않고는 시신경이 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혈질이 왜 산성화됐느냐?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뭐냐? 어혈이 혈관을 막고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 고인물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듯이 산도가 높아서 높아진 강산의 산화작용이 시신경을 녹였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100% 다 녹았으면은 세포 분열을 시킬 수가 없죠. 일부라도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녹내장에서 시신경이 녹는 것만 그러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나 모든 병들이 간경화나 암이나 이런 게 뭐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원리가. 어디든지 혈관이 막혀도 피가 못 돌고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 피가 썩어버리는 게 산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강산의 산화작용이 주변 조직을 녹여버리면 이런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강도에 따라서 화학 반응으로 색깔을 바뀔 수도 있고 지방 단백질만 응고시킬 수 있고 철분, 석회질, 칼슘까지 혼합돼서 응고시킬 수도 있고 칼슘하고 철분만 혼합되면 어때요? 담석이나 결석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우리 몸에 올 수 없는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여건을 생각한다면 인체 어느 조직도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만 해주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복원이 될 수 있다. 이걸 가정하고. 근데 인체 세포 종류가 숲의 나무 종류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1000가지도 되고 2000가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양분이 없으면 공급이 안 되면 세포 분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이거를 심천생리학의 기본 모체로 보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영양분이 가공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1순위로 장속의 유산균이 그걸 가공한다 소리예요. 그래서 2번, 3번은 제일 먼저 빼라고 그러죠. 아랫배가 따뜻하면 장속에 유산균과 유익균이 살고 아랫배가 냉하면 식중독균과 유해균이 산다. 이 말도 엄청 이게 무서운 소리거든요. 아랫배가 냉해서 장속에 식중독균과 유해균만 살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 영양가 높은 걸 먹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뭐냐?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1차 가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로 해결해야 될 거는 뭐냐?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피를 생산하는데 1차로 해결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 혈액을 통해서만 인체 각 장기 기관들이 공급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지면 그 영양분이 녹아버려요. 이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나 빈혈 환자, 재생불량성 환자들이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모든 물질을 녹였다 그러면 우리 몸이 처음부터 강산이 될 수 있느냐? 약산, 중산, 강산 올라갔느냐? 어때요? 처음부터 강산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초기에 떨어질 때 약산 수치가 올라가고 그걸 치료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져서 중산 수치가 올라가고 이때도 신장과 간을 회복을 안 하니까 피가 썩어서 혈질이 강탄성화됐다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가 썩지 않고 혈액 속에 영양분이 녹지 않으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신부전증하면 투석하고 투석에서 나은 사람 없다는 고정관념이 빠져져 있고 간경화로 굳으면 잘라내야 치료지 이식해야 되지 치료 방법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느냐. 근데 심전생리학은 어때요? 신장에서 간에서 오는 건 초기 같으면 10명 하면 9명 반 치료됩니다. 예를 들어 간경화 초기다, 간암 초기다. 이건 그냥 10명 하면 겸손하게 얘기해도 9명이 완치된다. 자신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소장에서 만드는 영양분, 그러니까 유산균이 만든 영양분이 파괴되지 않으려고 하면 신장과 간을 고쳐야 된다. 이게 두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고, 세 번째는 뭐냐? 영양분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각 장기 기관 조직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전달해주는 통로는 말초 모세혈관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말초 모세혈관은 너무나 가늘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면 거기가 제일 먼저 막힙니다. 근데 이 막힌 것도 그대로 놔두고 혈액 속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아랫배가 냉해서 장에서 영양분이 가공되는 것도 회복 안 시키고 이걸 못하는 걸 약으로 대신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해결을 해주는 게 심전생리학에서 주장하는 치료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해보면 제가 이 일 하면서 힘을 많이 들어도 얼마 전에도 이거 싫어합니다. 이 코끼리 다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코끼리 다리 하면 알 거예요. 발이 한쪽 발이 탱탱 부서가지고 빨갛고 새카맣고 누런 진물이 막 흘러나와요. 병원에서는 무조건 잘라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경우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다 응고돼갖고 피가 못 돌고 못 돈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게 새카맣고 빨갛고 노란 진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응고되려고 하면 산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응고를 못 시키게 하려고 하면 강산을 해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지구상에서 이런 강산을 썩은 피를 맑게 정화하는 지금 처방학이 있을까요? 제가 보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한테 나도 좀 이게 될까 안 될까 좀 두려웠거든요. 근데 한 3개월에도 별로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활을 걸고 그러면 강산 해독제를 보통 일반적으로 뭐 아주 가벼우면 70알, 100알, 암 같으면 한 150알 이렇게 먹는데 한 번 먹을 때 한 500알씩 밥숟갈 큰 숟갈로 하루 한 서너 번 떠먹으면서 응급자열로 그쪽 다리 쪽으로 피는 도는 핏기를 이렇게 열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6번, 14번, 44번, 10번, 31번, 26, 27 여기를 갖다가 응급자열로 빼라. 그러고 나서 한 4개월 지나니까 그 부기가 싹 빠져서 돌아왔다 연락 왔어요. 제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희망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망상장애, 그러니까 뭐냐 가면 이게 머릿속에서 나는 생각이 있는데 막 잠잠이 들어가요.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그게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그 미쳤다고. 그런데 이런 정신과 질환들이 사회로해서 치료가 된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어요. 간질병이 치료가 된다. 아니면 뇌계리, 근육신경마비가 치료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면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경선의 피복이든 뇌세포든 그쪽으로 핏길만 열어줘서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만 공급해주면 정상 세포 숫자가 100이라고 할 때 70개가 없어지고 30개만 남아있어도 그 30개가 세포 분열시켜서 100으로 복원하는 기능은 인체 모든 조직이 다 있다 이러면 병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의학들은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것도 해결을 못해. 그런 효능이 없어요. 또 피가 썩어서 영양분이 녹아 없어지는 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 장에서 영양분을 가공 못하는 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순환기 계통의 질병은 만성질병이 돼요. 그래서 저도 양악이라고 하는 거 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저도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통증이 엄청 심할 때 약 먹으니까 통증이 한 3, 40분 지나니까 통증이 그렇게 많이 심해가지고 아팠던 것이 한 8, 90% 통증이 먹고 한 3, 40분 있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이렇게 금방 효과가 나는데 누가 안 먹냐. 근데 이렇게 한 달을 먹다가도 약을 딱 끊으니까 먹기 전보다 더 아파져 버려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응용하면 될까요? 현대의 양약은 우리가 응급처치에 효능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는 이걸 먹으면서 사혈을 해줘 버리면 어떨까요? 사혈요법은 약을 먹지 않고도 세포 분열을 시켜서 정상으로 복원하는 것. 내 몸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녹아나가고 그 빈자리를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대신하게 해주는 거. 이게 재생복원이거든. 이렇게 치료가 돼야만이 적어도 한 번 치료가 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현병, 이 망사장애가 치료가 되고 와서 실제 나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할 적이,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한 보람은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자신이 경험을 안 해보면은 어떻게 사혈한다고 조현병이 치료가 되고 코끼리 다리가 치료가 되고 고혈압, 당뇨가 혈액암이니 암이니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느냐. 이런 의문이 간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인체 각 장기 조직이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해준다고 하면 인체 모든 세포는 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상 설계 도면대로 세포 분열에서 복원하는 기능은, 재생 복원하는 기능은 모든 장기 조직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막힌 혈관도 그대로 놔두고 영양분이 녹아 없어지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되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치료하려고 하니까 지금 순환기계통의 질병이 다 난치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서 이해하면 이게 당연히 치료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보는 건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암이 있다.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암이 있는 사람이 암만 있을까요? 암 이전에 만성피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암으로 왔을까요? 대부분은 앞에 적은 병이 먼저 시작되고 마지막에 암이 옵니다. 그런데 암 한 가지만 선택적으로 끊어서, 고혈압 하나만 끊어서, 당뇨 하나만 끊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공부해보면 없습니다. 병이 났으면, 암이 났으려고 하면 만성피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다 낫고 암이 났을 수 있는 거지, 암 하나만 끊어서, 당뇨 하나만 끊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과학으로는 어때요? 성분학이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 따로, 고혈압 치료 따로, 고지혈증 치료 따로. 이건 어때요? 내 몸에 장기가 못하는 걸 약이 대신하는 거죠. 장기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주는 효능은 처음서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품 하루 5가지씩 하루 3번씩 챙겨 먹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 보험도 안 돼요. 또 생살 찔러가지고 그러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사혈 따박따박 하려면 엄청 고통스러워도 이걸 끊이지 않고 35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된 거는 그만한 효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게 35년 동안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합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자문하러 와서 그래요. 30대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와가지고 지금 70인데 지금까지 알고 있대요. 그 제가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봄에 꽃가루 때문에 좀 견디가 힘들죠. 그런데 심천생리학 쪽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이거 하나 치료 못해서요. 우리가 갑상선이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전부 다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입니다. 그러면 신장 간암은 어때요? 8번이죠. 알레르기 비염이 코에 섰다면 47번. 여기 빼고 치료되는가 안 되는가 해보라는 거예요. 40년을 앓았던 비염도 치료가 됩니다. 요번 그 모임 때 9살 먹은 애가 와서 자기도 사혈요법 정식으로 배우니까 나하고 사진 한번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 모여있을 때는 내가 뭔 얘기를 물어볼 기회가 없었죠. 그냥 찍자고 하니까 이렇게 찍어줬어요. 근데 그 뒤에 조용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사연을 알아봤더니 얘가 어려서 아토피로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걸 배워가지고 사혈을 해가지고 아들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신비하니까 저도 배우겠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사혈할 때 많이 아팠지? 그러니까 무지하게 아팠대. 맞아요. 아토피 환자는 이 혈액이 산도가 높아져서 오는 거다. 모든 알레르기 증세는 봄에 이렇게 꽃가루 알레르기나 이런 증세들은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져서 오는 거예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해주는 기능이 망가져서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지면 산의 그 화학 반응이
세포들을 녹이려고 하는 기능이 스트레스를 주면 그 과민 반응이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이런 거거든요. 그래 8번 빼고 환부를 빼면 치료 안 되는 증세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나 알레르기 체질들 죽을 때까지 약 먹는다고 완치 되던가요? 약 먹을 때는 좀 증세가 완화되다가 약 끊으면 어때요? 다시 그 원위치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완치라고 하는 거, 재생복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재생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노가 없어지고 그 빈자리에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대신하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되는 거. 이게 재생복원이고 이러한 치료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는 치료 효능이 나타난다. 요즘 봄철에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봄에 송화가루가 꽃가루가 엄청 날리는데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사람 코로만 들어가고 증세가 없는 사람 코 속으로는 안 들어갈까요? 양쪽이 다 들어가요. 그럼 증세가 없는 사람 코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왜 그 사람은 증세가 없느냐? 아무 증세가 안 나타나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만 눈도 붓고 콧물 나오고 기침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럼 치료라는 건 뭘까요? 그 송화가루, 꽃가루가 코로 들어와도 그런 증세가 안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따져야 돼요. 산도가 높아서 과민 반응했다. 산도는 왜 높았느냐?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그러면 알레르기 이런 체질이나 비염은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치료가 된다고 하는 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알아요. 근데 이런 학문이 최소한도 100명에서 93명이 완치가 되면 내가 주장하는 학문이 정답이 아닌가요? 현대의학 한번 치료가 되면 10년, 20년 재발한 게 치료되는 효능? 내가 보면 5%도 못 쫓아와요. 우리가 95% 완치한다고 하면 현대의학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덤벼도 5%도 완치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햇볕 알레르기나 뭐 야맹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산의 화학 반응이 모든 질병들을 이렇게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산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몸이 알칼리 체질이 되려고 하면은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손에 못 대기 때문에 순환기 계통에 난치병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1년이고 1년 6개월 노력해서 앞으로 한 20년 건강하게 산다면 사회를 해볼만 하지 않느냐. 어때? 해볼만 하죠. 그러고 지나고 보면 병원에서 들어가는 비용 3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한번 수술하고 조직검사하고 수술해보세요. 돈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혈요법을 1급 이상 이렇게 배운 사람들을 통계를 얘기를 들어보면 의료보험 청구 액수가 90% 이상 줄어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의사들이 아니 국가에서 이거를 앞으로 치매 환자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면 너무 답답하지요. 그냥 무조건 이권 다툼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심천생리학을 예방사혈로 해서 중학교 때 한번 사혈하고 대학교 때 한번 사혈하고 한 20년 간격으로 예방사혈만 해도 지금 들어가는 의료 비용 10분의 1만 들이고도 지금보다 10배 더 건강한 삶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새겨보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반가웠습니다.